안녕하세요. S버프의 승부 예측 프로그램 여기가 승부처 축구 토토 승무패 51회차 영상입니다. 네, 영상 시작에 앞서 저희가 커뮤니티 채널에 공지 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 월요일 9월 18일부터 멤버십 서비스로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멤버십 가입 비용은 월 3,500원으로 책정하였고 10월 A매치 휴식기를 지나면서 별도의 커뮤니티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네이버 카페 개설도 준비 중입니다. 멤버십 비용에 따라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최대한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한의 승부 예측 정보 제공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경기입니다. 아스톤 빌라 대 크리스탈 팰리스입니다. 먼저 아스톤 빌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는 지난 라운드 리버풀에게 3대0으로 좀 완패를 당하게 됐었습니다. 백스리로 변화를 하면서 중원에 가담하는 숫자가 좀 줄어든 단점이 있었는데 이 단점이 지난 경기에서는 너무 잘 드러나게 됐었죠. 팰리스 역시 이번 상대인데요. 중원이 강하기 때문에 중원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를 가져갈지가 이 경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공격질 능력은 그래도 여전히 매우 좋기 때문에 중원에서 기회만 잘 만들어준다면 득점이 나올 가능성은 높은 경기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주요 선수들이 A매치에서는 휴식을 취한 경우가 많아서 체력적인 문제는 좀 크게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질 능력은 좋기 때문에 중원 싸움에서만 이번 경기 잘 승리한다면은 아스톤 빌라가 좋은 경기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팀입니다. 네, 축구 토토 승무패 51회차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A매치에 뛰었던 선수들 그리고 뛰지 않았던 선수들을 좀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고 또 국가대표 경기를 하다 온 선수들이 체력적인 변수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끝까지 좀 체크를 하신 다음에 예측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팰리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팰리스 같은 경우는 지난 라운드 울버햄튼을 3대2로 잡아냈었습니다. 강력한 중원을 바탕으로 많은 찬스들을 만든 경기였었죠. 마무리에는 좀 약점이 있었는데 에제 그리고 에두아르의 폼이 좀 많이 올라오면서 공격력도 현재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빌라 원정에서 최근 6경기 승리를 하지 못하면서 약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 것은 좀 약점인 것 같은데요. 이제 최근 경기력만 본다면은 굉장히 믿을 만한 팰리스지만 빌라 원정에서 좀 전통적으로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전력은 단단하지만 빌라 원정이기 때문에 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되는 팰리스죠. 네, 팰리스도 확실히 선수들의 퀄리티를 살펴봤을 때는 나쁘진 않거든요. 특히 에두아르 이 선수 공격진들의 폼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꽤 변수의 포인트들이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으나 빌라를 상대할 때는 저는 좀 힘들다고 보여지거든요. 자, 그렇다면 두 팀의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중원에서 주도권을 잡으면서 유리할 것 같은 아스톤 빌라고요. 중원이 강력하긴 하지만 최근 빌라에서는 원정에서 약한 상황인 팰리스입니다. 빌라가 확실히 우세할 경기라고 예측은 되는데요. 다만 팰리스의 중원이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아스톤 빌라가 지난 경기처럼 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빌라의 승리 혹은 무승부로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경기는 아스톤 빌라의 승부를 예상해봤습니다. 다음 경기는 풀럼 대 루턴 타운입니다. 먼저 풀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풀럼은 지난 라운드 맨시티에게 완패를 했었죠. 그래도 세트피스에서의 날카로움은 상당히 주목할 만했습니다. 거의 이 경기에서 만든 모든 찬스가 세트피스를 통해 나왔고 그다음에 지난 경기들에서도 세트피스로 위협적인 찬스를 많이 만들었었죠. 그리고 미트로비치의 대체 공격수로 이번 시즌 라울 히메네즈가 영입이 됐는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득점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민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4경기 17점으로 수비가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불안해진 것이 상당히 큰 악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수의 불안함이 있긴 한 풀럼이긴 한데 세트피스 한 방이라는 확실한 득점 루트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울 히메네즈 선수가 머리 부상을 당한 뒤로부터는 계속 득점력 문제도 있었고 또 울버햄튼에서는 또 경기력 문제도 좀 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풀럼에서는 경기력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은 드는데 득점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미트로비치를 대체할 공격수는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음은 루턴타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루턴타운은 지난 라운드 웨스트햄에게 1대2로 패배를 했었습니다. 그래도 좀 많은 찬스를 만드는 등 지난 경기들보다는 더 좋은 경기력을 선보였었죠.
네, 바클리를 중심으로 한 측면 플레이 그리고 세트피스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공격에서의 세밀함이 매우 떨어지고 공을 소화하는 능력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점유율도 거의 40%를 넘기기도 힘들어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상당히 큰 약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측면 플레이 그리고 세트피스에선 가능성을 보였지만 세밀한 부분에서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리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는 좀 어려운 팀이지 않나 싶어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유럽의 강팀들, 그러니까 좋은 리그들을 좀 살펴봤을 때 루턴 타운은 승격팀 치고도 굉장히 네. 약한 것 같아요. 전반적인 전력이 너무 약한 편에 속하고 뭐 이번 시즌 몇몇 선수들, 바클리 같은 선수들이 보강이 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너무 약하다라고 네.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번 시즌에 1승을 거두는 것이 목표라고 하기에는 뭐 너무 거대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뭔가 많은 승을 거두기에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루턴 타운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두 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트피스 한 방이 있는 플럼이고요. 측면 플레이에 강점이 있는 루턴 타운인데요. 홈팀 플럼 전력이 좀 훨씬 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루턴의 공격 능력이 현재까지는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플럼이 우세할 경기라고 예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경기는 플럼의 승리를 예상해 봤습니다. 네, 다음 경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브라이튼의 경기입니다. 먼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라운드 아스날에게 3대1로 패배를 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역습의 날카로움은 확실히 보였지만 전반적인 경기력은 아스날에 비해 많이 밀리는 모습이었죠. 쇼, 말라시아, 마운트, 그다음에 소피아 암라마트, 그다음에 바란까지 부상인 상황에서 최근에는 안토니까지 안 좋은 이슈로 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서 이번 경기는 출전이 불가능한 악재까지 추가가 되게 됐습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 에릭센, 카세미르 등 주전 자원들이 많은 시간 또 A매치를 소화했기 때문에 이 체력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약점을 가지고 있는 메뉴죠. 떨어진 경기력에 결정자까지 많고 그래서 좀 큰 위기인데 다만 한 가지 긍정적인 점이 있다면 바란이 혹시나 부상에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경기에서. 그래서 바란이 복귀하면 수비 라인은 좀 안정이 될 가능성은 있는 메뉴죠.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에 또 데이터가 업데이트 됐는데 감독이 산초 선수 보고 조금 훈련을 좀 열심히 안 하고 SNS에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사과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산초 선수가 또 그 사과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안토니가 부상인 상황에서 제1 대체자로 여겨지던 것이 산초였는데 이 선수까지 이탈하면서 이제 정말 더 뭐 유스 선수나 파쿠노 페레스 같은 어린 선수나 아니면 진짜 아예 왼쪽에서 뛰던 선수들 오른쪽으로 돌리는 그런 그림을 그려야 하는 메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아마 결장자도 많은 데 있다가 또 산초까지 빠지니까 더 크게 작용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브라이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라이튼은 지난 라운드 뉴캐슬을 3대1로 대파하면서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이제 퍼거슨을 중심으로 공격에서 매우 날카로운 모습들을 많이 보였었죠. 빌드업에 있어서는 진짜 최상위권 팀들과 비교해도 꿀리지 않는 팀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결정력만 좀 지난 경기 퍼거슨처럼 좀 발휘해 준다면 충분히 진짜 상위권으로도 갈 수 있는 브라이튼입니다. 다만 지난 경기 해트트릭을 기록했던 퍼거슨이 이번 경기는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이 좀 불투명한 점이 가장 큰 악재라고 할 수 있겠죠. 빌드업 능력은 정말 최상위권이지만 퍼거슨의 부상이 있기 때문에 결정력에 조금 의문이 생긴 브라이튼입니다. 네, 대제르비의 브라이튼은 굉장히 빌드업에서 유려한 팀이고 펩 가르디올라가 뽑은 1위 팀이기도 하거든요. 빌드업 가장 잘하는 팀으로. 근데 과거부터 이 팀은 최전방 공격수에 대한 부재가 좀 컸어요. 저번 경기에서 퍼거슨이 해트트릭을 기록하긴 했으나 이번 경기에서는 또 출전이 좀 불투명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좀 데이터를 살펴보니까 퍼거슨 선수가 복귀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 불투명하긴 하지만 지금 회복 속도가 A매치 기간에 예상보다 좋아가지고 아마 출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는 있는데 아마 이것도 추측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출전을 해도 얼마나 또 폼을 보여줄지도 모르기 때문에 확실히 변수는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 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력이 최근에 좋지 않았고 결정자가 많은 맨유입니다. 반면에 빌드업 능력이 좋지만 결정력이 있어서 변수가 있는 브라이튼이죠. 브라이튼이 확실히 우세할 경기는 하지만 결정력 변수도 있고 맨유 홈이기도 하고 그래서 무승부 변수도 한번 같이 예측을 해봤습니다. 네, 이번 경기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무패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는 토트넘 대 셰필드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토트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트넘은 지난 라운드 번니에게 완승을 거뒀죠. 손흥민 원톱이라는 새로운 전술을 적용을 했는데
완전히 성공을 했습니다. 4경기 11득점으로 압도적 공격력을 현재 리그에서 뽐내고 있죠. 다만 A매치에 주요 선수들이 좀 많은 시간을 뛰었고 손흥민, 메리슨 같은 자원들이 많은 시간을 뛰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체력적인 변수는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압도적인 공격력을 뽐내고 있는 토트넘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네, 지난 시즌과 달리 이번 시즌은 굉장히 공격적인 네. 팀이 됐고 또 선수들의 라인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뒷공간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제 두 센터백 로메로하고 반더백 선수가 굉장히 빠른 선수고 또 커버를 잘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잘 통하고 있는 토트넘입니다. 네, 다음은 셰필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라운드 에버튼과 비기면서 승격 후에 첫 승점을 챙겼던 셰필드입니다. 직선적인 역습 상황에서의 날카로운 모습들은 상당히 많이 보였어요, 지난 경기에선. 다만 이제 공수 전환 시에 공격이 나가다가 수비로 전환이 됐을 때 대처력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오히려 역압박 상황에서 상당히 약한 모습을 많이 보여준 건 좀 치명적이었습니다. 주전 수비수 또 존 이건이 부상을 당했어요, A매치 기간에. 그래가지고 주전이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건이 수비의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수 전환 시에 큰 불안함이 있는 셰필드 유나이티드라고 정리할 수 있죠. 네, 셰필드도 이 역습을 통한 승점을 딴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들어온 것 같아요. 저번 경기에서 그렇고 확실히 승격팀이 가장 좀 안정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방식을 좀 채택한 것 같은데 저는 셰필드도 사실 그렇게 전력이 강한가라고 네. 생각했을 때 이 팀도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루턴 딱 위에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셰필드도 조금 불안한 요소들이 많다. 네, 그러면 두 팀 모두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력한 공격력의 토트넘이고요. 공수 전환 시에 약점이 있는 셰필드입니다. 또 셰필드에선 수비 결장 변수도 혹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셰필드의 수비 약점을 토트넘이 상당히 잘 공략할 경기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토트넘 승으로 가도록 하죠. 네, 이번 경기는 토트넘의 승리를 예상해 봤습니다. 네, 다음 경기는 웨스트햄 대 맨시티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웨스트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웨스트햄은 지난 라운드 루턴에게 1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기긴 했는데 상대 루턴의 전력을 고려해 봤을 때 상대에게도 많은 찬스를 내주는 등 상당히 불만족스러운 경기력이었죠, 지난 경기는. 주도권을 잡은 공격, 그러니까 웨스트햄이 상당히 역습 위주의 축구를 펼쳤었는데 이 경기에서는 유일하게 주도권을 좀 잡은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세밀함이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었죠, 확실히. 하지만 워드프로우즈의 세트피스는 확실히 여전히 위협적이라서 이건 확실히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격의 세밀함은 떨어지긴 한데 세트피스만큼은 확실히 위협적인 웨스트햄이죠. 4경기를 치렀는데 웨스트햄이 아직 무패팀이에요. 네. 3승 1패, 1무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웨스트햄이 확실히 자신들이 좀 내려선 다음에 역습 한 방으로 경기를 지배한다라는 컨셉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굉장히 잘 먹여 들어가고 있어요. 다만 이제 본인이 주도하는 경기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죠. 네. 네, 다음은 원정팀 맨시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시티는 지난 라운드 플럼에게 대승을 거두면서 리그 전승을 현재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릴리시가 지난 경기에 빠지긴 했는데 포든을 측면으로 돌리고 새로 영입한 도크를 투입하면서 상당히 잘 빈자리를 메꿔냈죠. 이 경기는 또 오랫동안 부상으로 빠져 있었던 존 스톤스가 복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큰 경기력 상승이 기대가 됩니다. 또 4경기 6골을 기록 중으로 미칠 경기 결정력을 지난 시즌에 이어서 보여주고 있는 혼란의 존재감도 상당히 큰 상황이죠. 그래서 그레리시 공백을 잘 메워내고 스톤스의 복귀로 경기력이 더욱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 맨시티입니다. 네, 제가 여기서 좀 추가적인 정보를 좀 드리자면 맨시티가 전력이 매우 강하죠. 매우 강한 팀이긴 하지만 작년에 비하면 조금 약한 모습들이 몇몇 보인다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사실 스톤스가 빠지고 나서부터 나온 평가들이었단 말이에요. 이 경기에서 스톤스 선수가 복귀를 한다면 경기력 향상은 더욱더 좋아질 것이다. 자, 두 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격력에서 세밀함이 떨어지는 웨스트햄이고요. 스톤스 복귀로 더욱 강력해질 맨체스터 시티입니다. 그래서 맨시티가 많이 좀 우위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웨스트햄 패로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경기는 웨스트햄의 패배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는 발렌시아 대 AT 마드리드의 경기입니다. 먼저 발렌시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라운드 알라베스에게 패하면서 연패를 기록 중인 발렌시아입니다. 주도권을 상당히 잘 가져오는데 결정을 짓지 못하는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죠. 알라베스를 상대로도 점유율은 좀 높게 가져가긴 했는데 기회 창출 자체는 많지 않았죠. 주전 수비수 가브리엘이
부상으로 현재 계속해서 이탈해 있는 것도 악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정력에 문제가 있는 게 가장 큰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발렌시아죠. 네,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서도 어린 선수를 좀 네.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지금 팀 리빌딩을 하는 시즌이거든요. 개체적으로 전력 좀 약할 수밖에 없어요. 네. 좀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라고 또 예상이 됩니다. 자, 원정팀 AT 마드리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T 마드리드는 지난 라운드 폭우로 세비야의 경기가 연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라운드는 경기를 치르지 않았었죠. 근데 그 전 기록을 살펴봤을 때는 3경기 무패로 전반적으로는 좀 좋은 경기력을 보였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입니다. 그리고 그리즈만과 더불어 모라타도 A매치에서 지금 득점 기록하면서 폼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가장 핵심이 되는 두 공격수의 폼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제 다만 데파이, 히메네즈, 코케는 부상자가 좀 있어가지고 이건 좀 변수가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아틀레티코인데 부상자는 좀 변수가 있습니다. 네, AT 마드리드는 확실히 그리즈만의 폼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그리즈만의 폼은 굉장히 좋다. 네. 굉장히 좋고, 축구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모라타까지 좀 합류하다 보면 네. 좋은 모습 보여주다 보니까 확실히 조금 잘 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두 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정력 문제가 좀 큰 발렌시아고요. 안정적인 경기력에 더해서 공격수들의 폼이 올라온 상황의 아틀레티코입니다. 그래서 공격수들의 결정력 차이를 좀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아틀레티코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경기는 발렌시아 패로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경기는 발렌시아의 패배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뉴캐슬 대 브렌트포드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뉴캐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캐슬은 지난 라운드 브라이튼에게 패배를 하면서 3연패를 기록 중이에요. 중원 장악력에서 많이 밀리면서 경기력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전 수비수 보트만의 결장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기본적인 또 전력은 근데 좋기에 중원 장악력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공격수들의 결정력만 조금 올라와 준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시즌 전에 예상했던 뉴캐슬의 모습만 좀 회복을 해준다면 그래도 반등이 가능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전력은 좋지만 공격수들의 결정력 그리고 중원 장악력에는 문제가 있는 상황의 뉴캐슬입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이 이번 경기에서 잘 해결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 팀이 뎁스가 얇아요. 네. 좋은 선수들과, 그러니까 1군 선수들과 2군 선수들의 좀 뎁스의 퀄리티의 차이도 좀 있고, 또 뎁스가 워낙 얇다 보니까 보트만 선수가 빠진 것에 대해서 조금 큰 악재다라고 평가하던 분들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이번 경기도 한번 이 부분은 조금 고려해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브렌트포드입니다. 네, 브렌트포드는 지난 라운드 본머스와 비기면서 리그에서 무패를 기록 중입니다. 라인을 올린 본머스를 상대로 날카로운 역습을 역시나 많이 선보였죠. 근데 다만 결정력에서 여전히 아쉬운 모습이에요. 득점은 사실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그 득점에 비해서도 더 많은 찬스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은배모를 제외한 다른 선수들의 결정력이 조금 올라와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지난 경기에서도 골대를 3번이나 맞추는 등 좀 진짜 어려운 상황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뉴캐슬이 만약에 수비 라인을 높인다면 강력한 공격을 펼칠 수 있겠지만, 또 만약에 수비 라인을 뉴캐슬이 안정적으로 내린다면 이번 경기에서 공격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역습은 날카롭긴 한데 공격수들의 마무리 능력은 아직 좀 아쉽다라고 볼 수 있죠. 네, 브렌트포드가 그래도 공격력이 굉장히 좋아요. 네. 은배모 선수가 지금 득점 2위인가를 기록해서 3골을 넣어서 2위를 기록하고 네. 있나 뭐 이런 좀 기록하고 있을 정도였는데, 브렌트포드는 확실히 내려앉은 팀들한테는 많이 고전하고 있고, 또 라인이 올라온 팀들한테는 매우 강한 모습을 네. 보여주고 있거든요. 확실한 컨셉이고, 근데 좀 제가 정보를 드리자면 뉴캐슬 같은 경우는 에디 하우 감독이 밸런스를 유지하는 걸 굉장히 선호하는 감독 중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브렌트포드가 좀 역습에 강하니까 라인이 내릴 수도 있을 수도 있지 네.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긴 합니다. 좀 더 뉴캐슬 라인이 낮을 가능성이 높은 경기이긴 하죠. 자, 두 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력은 좋은데 흔들리는 상황이 뉴캐슬이고 경기력은 좋은데 마무리 쪽에 변수가 있는 브렌트포드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게 경기력 차이는 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뉴캐슬의 전력이 상당히 많이 좋기 때문에 좀 우세할 거라고 예측이 되고요. 근데 다만 브렌트포드도 최근 경기력이 좋았고 한 방에 날카롭고 또 은매부의 변수도 있기 때문에 변수 창출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뉴캐슬 승리 혹은 무승부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경기는 뉴캐슬의 승무를 예상해 봤습니다. 네, 다음 경기는 셀타비고 대 마요르카의 경기입니다. 먼저 셀타비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타비고는 지난 라운드 알메리아를 2대3으로 잡아냈었습니다. 찬스를 많이 만들어내면서 상당히 인상적인 공격력을 이번 시즌은 보여주고 있죠. A매치에서 또 데뷔골을 터뜨리기도 한 나르센의 활약이 상당히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난 경기에서는 알메리아가 좀 빠른 공격진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빠른 공격진의 수비에는 좀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그래서 안정적인 공격력을 선보이고는 있는데 빠른 공격진을 상대로는 약점이 있는 셀타비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공격은 괜찮은 것 네. 같아요. 괜찮은데 수비에서 좀 아쉬운 모습을 네. 보였고 또 라레센 선수가 좀 기대주 중 하나거든요. 네. 이 선수 한번 살펴보는 네.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마요르카입니다. 네, 마요르카는 지난 라운드 빌바오와 홈에서 무승부를 거뒀었습니다. 수비력은 굉장히 강한데 공격력이 너무 약화가 된 그런 팀 상황이 잘 드러나는 경기였었죠. 무리키와 함께 공격을 이끌어야 될 카일 라린의 부진이 너무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비력은 강하지만 공격력이 너무나도 약한 마요르카라고 할 수 있죠. 네, 무리키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또 A매치 기간에 득점을 했나 그래요. 네. 또 확실히 이 선수의 퀄리티는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의 뭐 폼이 떨어지고 그런 건 아닌데 이번 시즌은 좀 지원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좀 네. 어려움을 겪고 있죠, 네, 무리키도. 확실히 이강인 선수가 빠진 마요르카는 네. 힘이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공격력의 셀타 비고고요. 공격력이 너무 약한 마요르카입니다. 또 홈팀 셀타가 우세한 공격력을 통해서 좀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셀타 비고 자체가 또 라르센도 하락 좋고 해서 그다음에 마요르카가 원정에서 전통적으로 좀 상대적으로 약한 약하죠. 모습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셀타 비고의 우세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경기는 셀타비고의 승리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는 바르셀로나 대 베티스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바르셀로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르셀로나는 지난 라운드에 오사수나 원정에서 승리를 거뒀었죠. 3연승으로 좋은 분위기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A매치에서 균도안이 부상을 당했어요. 두 번째 경기 프랑스전에서. 근데 이 부상 정도가 상당히 본인의 부상당한 직후의 반응, 그 다음에 주변에서 나온 뉴스들로 봤을 때 조금 한두 경기 결정할 정도는 아닐 수도 있다. 조금 길어질 수도 있다. 이럴 가능성이 있어서요. 이게 상당히 앞으로 있어서 바르셀로나에게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가비가 중원으로 이동하고 뭐 펠릭스를 사용하면 좀 1군 선수단 자체는 잘 구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엄청난 변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좋은 모습을 또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바르셀로나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사비 감독이 재계약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죠. 이러다 보면 선수단이 또 사비 감독에도 네. 잘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부분도 뭐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바르셀로나 일단 잘 나가고 네. 있지만 또 사비 감독까지 네. 재계약을 하면 더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챔피언스리그는 좀 어려운데 아무래도 리그에서는 좀 믿을만한 바르셀로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셀타비고 한번 베티스죠? 베티스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티스는 지난 라운드 라이오 바이카노를 상대로 1대0 신승을 거뒀습니다. 네, 다만 라이오에게 더 많은 찬스를 내주는 등 전반적인 경기력은 매우 좋지 않았죠. 네, 호세의 원더골과 상대의 득점력 부재로 따는 승리라고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르발류, 엔리케, 가르시아 등 결정자도 많은 상황이라서 우리가 기대했던 전력에 비해선 베티스는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 경기력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결장 변수까지 있는 베티스죠. 좀 주요 선수들이 좀 빠지네요. 네. 주요 선수들이 빠지다 보니까 이거는 좀 쉽지 않은 네. 경기가 좀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면 두 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바르셀로나고요. 경기력이 상당히 좋지 못한 베티스에다 결장 변수까지 있기 때문에 두 팀의 또 전력차도 감안을 해서 바르셀로나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경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경기는 바르셀로나의 승리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는 헤타페 대 오사수나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헤타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타페는 지난 라운드 레알 마드리드에게 2대1로 패배를 했었습니다. 시종이와 밀리긴 했는데요. 새로운 에이스 마요랄이 그 적은 기회 속에서도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상당히 폼이 인상적입니다. 네, 막판까지 동점을 또 유지를 하면서 수비 집중력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었어요. 그래서 수비력은 믿을만한데 지난 시즌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공격력에는 좀 문제가 있었는데요. 마요랄이 등장하면서 이 공격력에 대한 의문점이 좀 해결이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결사 마요랄의 등장으로 경기력이 올라온 상황이죠. 네, 마요랄 선수 얘기밖에 할 수가 네. 없기도 해요. 이 팀이 지금. 지원 자체는 좀 적은데 마요랄이 그 상황에서 좀
득점으로 연결을 해주다 보니까 네. 결과가 상당히 최근에 좋습니다. 헤타페가 전통적으로 결정력이 좀 아쉽다라는 네. 평가를 많이 받았던 팀 중 하나인데 마요라 얘기를 계속 네.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다음 오사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사수나는 지난 라운드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좀 석패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도 중간중간 기회도 만들어내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었죠. 다만 개막전을 제외하고 모든 경기에서 실점을 하면서 수비력에 있어서 지난 시즌에 비해서 좀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수비수 카테나가 퇴장징계로 이번 경기 결정하는 것도 좀 악재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역습 기회 창출은 위협적이긴 한데 주전 수비수의 결정으로 수비력은 좀 약해진 그런 상황이라고 오사수나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오사수나 경기 한두 경기를 좀 보긴 봤는데 오사수나가 전체적으로 지금 경기력이 좋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을 네. 것 같거든요. 근데 이런 선수들의 퀄리티나 아니면 또 이제 결장 변수 이런 거는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 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요의 등장으로 해결사가 생긴 헤타페고요. 그다음에 카테나의 결정으로 수비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높은 오사수나입니다. 네, 그래서 헤타페가 좀 유리할 경기라고 생각을 해서 헤타페의 승리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경기는 헤타페의 승리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본머스 대 첼시의 경기입니다. 먼저 홈팀 본머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라운드 브랜트포드와 무승부를 거뒀던 본머스입니다. 네, 빠른 전개를 통한 공격력은 확실히 지난 라운드보다는 증대된 모습이었죠. 하지만 라인을 너무 많이 올리다 보니까 브랜트포드의 역습에 많은 찬스를 내주면서 수비력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불안한 모습의 본머스입니다. 그래서 공격력은 좀 날카로웠는데 수비는 좀 불안함이 있는 본머스입니다. 네, 확실히 본머스 같은 경우는 공격력 쪽은 확실히 좋거든요. 뭐 빌링 선수도 네. 있고 어쨌든 득점을 해줄 선수들하고 또 공격력은 굉장히 좋은데 수비에 좀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준다. 네, 다음 팀 첼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첼시는 지난 라운드 노팅엄에게 0대1로 패하게 됐습니다. 경기는 완전히 지배했었는데 공격진들의 결정력이 정말 절망적이었던 경기였죠. 네, 그래도 찬스는 좀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 득점력 하나만 살아난다면 충분히 상위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경기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 경기는 좋긴 하지만 결정력이 좀 큰 문제가 있는 첼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스쿼드가 전체적으로 많이 어려졌거든요. 그리고 또 포체티노 감독이 어린 선수들을 잘 다룬다고는 네.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공격력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선수들의 재능이 워낙 좋다 보니 잘 만들어 나가는 것 같은데 득점력. 네. 잭슨 선수가 좋은 선수이긴 하나 네, 득점력이 좀 충격적이었죠? 네. 직접 놓치는 건 결정적인 상황에서. 네, 두 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비가 불안한 본머스고요. 마무리가 불안한 첼시입니다. 전력과 경기력의 차이로 인해서 첼시가 많이 우세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다만 첼시의 결정력이 워낙 큰 변수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승부와 함께 첼시 우세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경기는 본머스의 무패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비아레알 대 알메리아의 경기입니다. 먼저 비아레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아레알은 지난 라운드 일찌감치 퇴장자가 발생을 하면서 약팀 카디즈에게 3대1로 패배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1승 3패로 흐름이 매우 좋지 않죠? 그리고 폼이 좋았던 공격수인 솔러스의 출전 여부가 부상으로 인해서 이번 경기 불투명한 것은 좀 악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또 바르샤에게 3골을 기록하고 마요르카 수비가 굉장히 강력한 팀인데 이 팀을 뚫어내는데 공격력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강점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추가로 비아레알 같은 경우는 키케 세티엔 감독이 지난 경기 이후에 좀 경질이 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경질로 인한 선수들의 동기부여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근데 다만 제가 언급을 해주셨듯이 공격력은 강력한데 하지만 이제 파우토레스가 이번 시즌 전에 빠지는 등 이제 수비에 있어서는 좀 불안함이 많은 비아레알입니다. 네, 세티엔 감독이 좀 팀과 불화로 인해서 나는 걸로 알고 이적 시장에 좀 문제가 많았어요, 이 팀도. 네, 이 팀도 좀 영입에 있어서 조금 불안감 많이 영입하지 않았던 점도 있고 어쨌든 비아레알이 되게 흐름이 좋진 않다. 지금 상황이 네. 팀 사정은 되게 좋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세티엔 감독의 경제 변수도 있었죠. 네, 다음 경기. 네, 다음 경기는 알메리아입니다. 네. 알메리아 같은 경우는 지난 라운드 셀타비고한테 패하면서 1무 3패를 현재 크게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의 뒷공간을 노리는 플레이에는 상당히 능한 팀인데요. 그 이외에 좀 지금 상황에서 다른 루트를 찾는 데는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4경기 9실점으로 수비력이 매우 떨어지는 편이죠. 그래서 상당히 뒷공간을 공략하는 플레이에는 능하지만 수비력에 큰 문제가 있는 알메리아입니다. 네, 알메리아도
제가 본 팀 중에는 조금 전력이 많이 떨어진 네. 팀이다. 1부 리그에 있기가 좀 어려운 네. 팀 중 하나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팀 중 하나입니다. 지난 시즌에는 아이빌라 투레라고 굉장히 10득점 이상 기록해준 좋은 공격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가 좀 빠져나가면서 전력이 많이 약해졌죠. 네. 그렇다면 두 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격력에선 강점이 있는 비아레알이고요. 반면에 수비력에 문제가 있는 알메리아입니다. 비아레알의 공격력이 또 알메리아를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비아레알의 승리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경기는 비아레의 승리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는 세비야 대 라스팔마스입니다. 먼저 세비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비야는 지난 라운드 우천으로 인해서 AT와의 경기가 좀 취소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3경기를 치렀는데 3경기 전패로 리그 최하위에 현재 위치하고 있죠. 네, 득점력은 좋은 상황인데 수비가 정말 심각하게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바스, 주앙 조르단까지 부상자 명단에 추가가 되면서 전력이 상당히 약화가 됐습니다. 기존에도 아쿠네드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던 세비야에 비해서는 전력이 좀 약화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공격력은 매우 좋지만 수비에는 좀 큰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세비야의 상태가 매우 안 좋기는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세비야 이번 시즌에 좀 위기를 겪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시즌 중반까지는 좀 힘든 모습을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다음은 라스팔마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스팔마스는 지난 라운드 지로나에게 1대0으로 석패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주도권에서 밀리지 않으면서 비슷한 찬스를 만들긴 했는데 역시나 좀 전력이 약한 팀이기 때문에 결정력에서 좀 지로나와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리그에서 2부 2패이긴 한데요. 항상 이 4경기 다 주도권을 잡으면서 라리가 팀들을 상대로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해결사, 그러니까 결정력을 채워줄 선수만 나타난다면 충분히 경기력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잔류 이상의 성과도 걷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권을 잡는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라스팔마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시즌 초반에 강등될 가장 큰 팀 중 하나가 라스팔마스다 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상 외로 좀 선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팀들은 좀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끝까지 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2부 리그에서 점유율을 통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스타일을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1부 리그에서도 그 스타일 그대로 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죠. 네. 네, 그렇다면 두 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격력은 강하지만 수비에 큰 문제가 있는 세비야고요. 주도권을 잡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결정력이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라스팔마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공격력의 세비야, 그다음에 주도권을 잡을 라스팔마스 모두 승리의 길이 열려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세비야의 승리 혹은 패배로 예상해 보도록 하죠. 네, 이번 경기는 세비야의 승패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경기입니다. 레알 마드리드하고 레알 소시에다드의 경기입니다. 먼저 레알 마드리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알은 지난 라운드 헤타페에게 2대1로 신승을 거뒀습니다. 네, 벨링엄이 또 이날 경기에서도 절정의 폼을 보여주면서 마지막 시간에 결승골을 기록하게 됐죠. 비니시우스가 여전히 빠져있는 것은 아쉽긴 한데 또 대체 자원으로 들어가 있는 호셀로의 폼도 좋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좀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다만 주요 선수들, 이제 특히 벨링엄 같은 선수들이 AMH에서 많은 시간을 또 소화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우려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이제 다음 주에도 챔피언스 리그가 시작을 하잖아요. 네. 또 그 경기를 고려하면 이 경기에서 좀 로테이션이 돌아갈 가능성도 있는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그래서 선수들의 폼이 좋긴 한데 A매치형으로 체력적인 변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제가 레알 마드리드를 보다 보면 느끼는 점이 이번 시즌의 레알 마드리드는 체력적인 변수가 작용해도 잘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 승리를 따내는 네. 모습이에요. 경기력과는 조금 별개로. 특히 벨링엄 선수가 요즘 좀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역시 클래스가 너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다음은 레알 소시에다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시에다드는 지난 라운드 그라나다를 상대로 5대3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공격수가 부진을 하자 아예 공격수가 없는 라인업을 들고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 측면 공격수들을,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선수 사실 측면 공격수였거든요. 그래서 모든 공격수들이 측면으로 적극 가담하면서 측면에서 공간을 상당히 많이 잘 창출해냈었습니다. 네, 다만 이런 전술이 그러니까 좀 전력이 약한 팀한테는 잘 통했는데 과연 레알 마드리드 정도의 팀을 상대로는 아니 이게 잘 먹힐지는 좀 미지수인 상황이죠. 네. 자, 지난 라운드에 공격수가 없는 라인업으로 반등에 성공한 소시에다드입니다.
네, 이 공격수가 없다는 게 최전방 공격수가 없다는 거지. 네. 이 양쪽 측면에 대한 윙어 공격수는 있죠? 네. 있습니다. 네. 후보라든지 윙어의 폼은 상당히 좋아요. 네, 윙어들의 폼이 굉장히 좀 크고, 윙어들이 가운데로 많이 움직여주거나 아니면 사이드로 넓혀주거나 이런 식으로 오프더볼들 많이 움직여주면서 공간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 사이사이로 득점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생겨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두 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흐름이 좋긴 한데 체력 변수가 있는 레알이고요. 그다음에 지난 경기 전술 변화에 성공한 소시에다드입니다. 레알이 전력이 상당히 앞서 있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이긴 한데 체력 변수를 이유로 레알의 승리 혹은 무승부로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의 승부를 예상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승무패 51회차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가 결과 이미지를 따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